나이와 성별을 초월하는 인간 경험인 외로움은 종종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특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사회적 이야기가 여성, 특히 과부에 대한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이 연령대의 남성이 심각한 고립감과 단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은퇴, 가족 역학의 변화, 동료의 상실과 같은 중요한 삶의 전환기로 특징 지어지는 이 시기는 외로움이 뿌리내리기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 수 있다. 50세 이후 남성의 외로움에 기여하는 특정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을 깨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남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는 외로움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남성들은 자립심, 과묵함, 감정적 절제를 갖도록 사회화되어 취약함을 표현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남성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외로움을 견디는 침묵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일과 가족 부양에 대한 강조는 은퇴 후 남성들이 상실감과 목적 없음으로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한때 소속감을 제공했던 확립된 일상과 사회적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 종종 기대되는 은퇴는 남성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자유와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체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원천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직장에서 발견되는 동료애와 공유된 목적은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립감을 유발하는 공허함을 남긴다. 또한 자녀의 독립이나 이용과 같은 가족 역학의 변화는 확립된 지원 시스템을 방해하고 남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인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구의 상실은 이러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전환 외에도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규범 또한 50세 이후 남성의 외로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립과 자급자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면서 남성들이 연결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은 외로움이나 우울증과 같은 관련 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연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대면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절감을 줄 수 있다. 50세 이후 남성의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그들이 직면한 독특한 어려움을 인정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남성들이 취약성을 포용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노년 남성의 관심사와 필요에 특별히 맞춰진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대한 솔직하고 공개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종종 남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는 낙인을 깨야 한다. 남성 외로움의 복잡성을 이해해야만 노년기에 번성할 수 있는 더 지지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꼼꼼한 엔지니어인 존은 항상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다. 35년 동안 그의 날들은 설계도, 계산, 그리고 만족스러운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은퇴가 반가운 휴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유로운 아침, 친구들과의 골프, 그리고 마침내 미뤄왔던 목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처음 몇 주간은 행복했다. 존은 마감일과 이른 아침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했다. 그는 몇 번 골프를 쳤지만 그의 오랜 친구들은 이제 자신만의 일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흥미로웠던 목공의 프로젝트는 금세 지루해졌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공허함이 울리는 것을 느끼며 집안을 서성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날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존은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것도 그의 관심을 오래 붙잡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의 동료에 함께 나누는 농담, 목적의식을 그리워했다. 그는 심지어 회계부의 성가신 남자까지 그리워했는데 그의 끊임없는 불평은 역설적으로 이상한 연결감을 제공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신문을 읽었다. 웨이트리스들은 그의 주문을 꿰뚫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잡담 실력은 녹슬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냥 먹고 떠났다. 어느 날 오후 존은 창밖을 응시하며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슬픔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며칠 동안 가게 주인과의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지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로웠다. 그것은 그가 가진 적이 있는지도 몰랐던 잃어버린 팔다리 같은 이상하고 낯선 감정이었다. 은퇴는 특히 경력을 통해 주로 자신을 정의했던 남성에게는 충격적인 전환기가 될 수 있다.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목적의식의 상실은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은퇴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취미활동,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참여 등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외로움과 싸우고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수잔은 항상 화목한 가족이었다. 이제 다 자라 각자의 꿈을 좇는 두 자녀가 최근 집을 떠났다. 웃음과 가족 생활의 혼란으로 가득했던 집은 갑자기 텅 비고 조용해졌다. 책 클럽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쁜 수잔은 금세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부엌에서 아이들의 늦은 밤 공부, 즉흥적인 영화 감상, 심지어 마지막 피자 조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까지 그리워했다. 정적은 불안했다. 그는 아이들의 빈방에 들어가 소지품을 만지며 향수에 젖는 자신을 발견했다. 수장과의 저녁 식사는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그들의 친구들, 최근의 성취에 대한 활발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대화 주제는 제한적인 것처럼 보였다. 데이비드는 마치 공유된 삶의 중요한 부분이 제거된 것처럼 이상한 단절감을 느꼈다. 주말이 가장 힘들었다. 보통 활동으로 북적이던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데이비드는 마당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조차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들의 야구팀 코치를 하던 시절 경기 날에 공유된 흥분,
다른 아빠들과의 동료애를 그리워했다. 어느 일요일, 데이비드는 손에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잔을 들고 현관 앞 테라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뒷마당의 빈 그네를 바라보았다. 지나간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 필요로 한다는 느낌,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빈둥지는 아버지들에게 특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상실은 가족 역학의 변화와 함께 외로움과 목적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파트너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 전환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와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관심사와 활동을 탐색하는 것은 그들의 떠남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크의 이혼은 엉망진창이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후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 때문에 그를 떠났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더 심한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그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 함께 삶을 나누던 사람까지 잃었다. 그의 아파트는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한때 함께 살았던 따뜻한 가족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결혼 생활의 단순한 일상, 즉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저녁에 TV를 함께 보고 때로는 다투기까지 하던 일들을 그리워했다. 이제 그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고 침묵은 그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그는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다시 시작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결혼 생활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여자를 전 아내와 비교했고 이는 그가 잃어버린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그들의 사회활동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커플이었고 그는 싱글 남자, 이혼한 아빠였다. 그는 자신이 어색한 존재, 특이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마크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휴대폰으로 옛 사진들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식 날의 자신과 아내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젊고 희망에 차 있었다. 슬픔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은 황폐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오랜 관계의 상실은 배신의 고통, 익숙한 일상의 파괴와 함께 깊은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 슬퍼하고 치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을 재건하고 관심사를 재발견하고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연결하는 데 집중하라. 치료나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혼의 정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톰과 그의 아내 메리는 50년 동안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들은 첫 데이트부터
은퇴 여행까지 평생의 추억을 공유했다. 오랜 병환 끝에 메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톰의 세상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아내의 상실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동반자, 그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사람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었다. 집은 메리의 부재로 인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안락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녀의 뜨개질 바늘은 커피 테이블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는 그들의 함께한 삶에 대한 흔적이 있었다.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그는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그리워했다. 아침 커피를 함께 나누고, 신문을 함께 읽고, 저녁에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것. 그는 그녀의 웃음, 부드러운 손길, 위로가 되는 존재를 그리워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캐서롤을 태웠을 때조차 그녀의 요리를 그리워했다. 그의 자녀와 손자들은 그를 지지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자주 방문했지만 메리의 부재로 남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톰은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의 한 조각이 찢어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톰은 거실에 혼자 앉아 메리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주 해주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슬프게 웃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사랑,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그녀의 사랑은 그와 함께할 것이다. 배우자의 상실은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이다. 슬픔과 외로움은 특히 길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 후에 압도적일 수 있다. 슬퍼할 시간을 갖고 가족과 친구들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망인과 호라비를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당신이 나누었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슬픔 과정을 헤쳐나가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조지는 아픈 어머니의 주요 간병인이었다. 그의 날들은 진료 예약, 약물 복용 일정, 그리고 노부모를 돌보는 끊임없는 요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는 데 전념하기 위해 사회생활, 취미활동, 심지어 직업까지 포기했다. 그는 필수적인 심부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어머니의 침실과 연결된 거실의 내벽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친구들, 그들의 주간 포커 게임, 그들이 공유했던 스포츠 사랑을 그리워했다.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러 나가거나 어머니의 건강 외에 다른 것에 대해 웃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그리워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보살핌에 감사했지만 종종 까다롭고 짜증을 냈다. 그녀의 병은 그녀를 건망증에 걸리게 했고 때로는 심지어 심술궂게 만들기도 했다. 조지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조금도 쉽지 않았다. 그는 갇힌 듯, 고립된 듯, 마치 그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압도적인 날들이 있었다. 그는 마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인간적인 연결, 이야기할 사람,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갈망했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약속이 있었다. 그들은 가끔 방문했지만 주요 책임은 조지에게 있었다.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조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얕게 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한때 활기차고 생명력 넘쳤던 여성이었던 그녀의 허약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었다. 노부모를 돌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립된 경험이 될 수 있다. 간병의 끊임없는 요구는 사랑하는 사람의 쇠퇴를 목격하는 정서적 부담과 함께 심각한 외로움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신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친구 또는 임시 간병 서비스로부터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다른 간병인들과 연결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웰빙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해롤드는 평생을 세상을 탐험하며 보냈다. 여행 작가였던 그의 여권은 스탬프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기억은 생생한 풍경과 이국적인 만남의 모음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그는 발이 묶였다. 의사의 지시는 분명했다. 더 이상의 장거리 비행도 모험적인 여행도 없었다. 한때 광대하고 무한했던 해롤드의 세상은 갑자기 그의 작은 아파트라는 한계로 줄어들었다. 그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스릴, 낯선 음식의 맛,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그리워했다. 그는 자유로움, 속박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그리워했다. 한때 모험사이의 임시기지였던 그의 아파트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옛 사진과 일기를 통해 여행을 다시 경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그의 상실감을 증폭시켰을 뿐이었다. 그는 날개가 잘린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갈망하지만 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온라인으로 다른 여행자들과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상세계는 그곳에 있는 유형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지역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외국에서 찾았던 연결감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같지 않았다. 그는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비오는 오후, 해롤드는 아파트에 앉아 회색빛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여행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주었던 목적의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느꼈다. 건강 문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는 남성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을 때 적응하고 새로운 의미의 원천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슬픔을 인정하고 성취감을 찾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정체성을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지는 자신이 단순한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면 상호작용과 손으로 쓴 편지를 선호하며 소셜미디어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조지는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와 가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며 가상세계에서 사진과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식 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했던 조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격이 없는 대화, 함께 나누는 농담, 즉흥적인 초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나 졸업식과 같은 중요한 삶의 행사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기본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압도적이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해시태그와 밈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책을 읽거나 옛날 영화를 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즐겼지만 인간적인 연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지는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절감을 느꼈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항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결하는 변화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의 기본을 배우는 것은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뒤처지는 느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술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서는 항상 사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책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녀들은 그에게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유했다. 그들은 그것이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채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서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말을 더듬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집의 조용한 편안함, 자신의 삶을 정의했던 익숙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아서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그의 관심사와 너무 달랐다. 그들은 가족, 여행,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력과 결혼 생활에 집중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아선은 대화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선은 푸드뱅크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음식 상자를 포장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채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성격에 맞는 자원봉사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실제로 고립감과 부적절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버트는 항상 몸매를 유지하는 데 집착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며 종교적으로 운동했고 식단을 꼼꼼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그의 초점은 건강보다는 노화에 인지된 징후를 피하는 데 맞춰졌다. 그는 늙는 것, 활력을 잃는 것, 자아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였고 통증과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였으며 무엇보다 운동을 우선시했다. 그의 세상은 헬스장, 엽기, 거울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치 시간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젊음, 남성성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을 더 젊은 남자들과 비교했고 끊임없이 그들의 인지된 힘과 활력에 자신을 견주었다. 그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이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점점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인지된 모든 결점, 모든 주름, 모든 흰머리에 집착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로버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느라 전반적인 웰빙을 소홀히 하고 건강과 관계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나이에서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과 웰빙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에 집착하고 삶의 다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고립, 부상,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노화를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위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 관계를 우선시하고 관심사와 취미를 추구하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찾으라. 아선은 항상 고독한 영혼이었고 예술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복잡한 풍경을 창조하며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캔버스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며 스튜디오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격이 없는 대화, 함께 나누는 웃음, 소속감을 그리워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다른 예술가들과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상세계는 그가 갈망하는 인간적인 연결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예술조차 때로는 외롭게 느껴졌고 마치 자신과의 대화, 자신의 고립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역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본질을 그림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삶의 참여자가 아닌 이방인, 관찰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선은 그림으로 둘러싸인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립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 성찰에 귀중한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고독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고립은 외로움, 단절감, 그리고 웰빙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된 관심사, 취미 활동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 공간 너머의 세상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연결은 만족스러운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허구이지만 이 남성들의 이야기는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직면한 현실, 즉 서서히 다가오는 외로움을 반영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배우자의 상실부터 은퇴의 어려움, 디지털 시대의 단절, 변화하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고군분투에 이르기까지 이 경험의 다양한 계기와 발현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연결에 대한 갈망, 목적에 대한 열망, 그리고 현대 생활에 고립시키는 힘에 대한 조용한 투쟁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각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웰빙, 자아감,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더 깊고 복잡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외로움을 둘러싼 침묵은 종종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과묵함과 자립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성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낙인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막을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러한 침묵은 개인 남성의 고통을 영속화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를 가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화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남성들이 취약성을 포용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점이 아닌 힘의 표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장려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외로움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우울증,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개인이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외로움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켜 행복, 동기부여,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교감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립의 악순환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고 외로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의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평생 동안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대 간 연결을 촉진하고 노년 남성들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특정 요구에 맞춰진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대한 솔직하고 공개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종종 남성들이 도움과 지원을 구하는 것을 막는 낙인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50세 이후 남성의 외로움과 싸우는 것은 개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넘어 더 따뜻하고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회적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며 모든 사람이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결은 사치품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